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주간민법 핵심 요약 과정 5회 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는 네이버 밴드에 있습니다. 밴드의 출력에서 문제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는 여기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건데 기억 저당권이 있는 걸 봐서 366조입니다. 그럼 366조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는가 봐야 돼요. 기본이 동일인 소유 건물이죠. 설정 당시 건물이 있는가 없는가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여기까지 저당권 있는데 현재 건물 없죠. 그러니까 그냥 X예요. 토지의 저당권이 먼저 설정됐죠. 현재 나대지죠. 그럼 X입니다. 그리고 나서 건물이 축조됐죠. 그러니까 설정 당시 건물이 없네요. 그럼 X 기억 틀렸어요. 니은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 지상의 건물이 존재했고 양자가 동일 소유자에 속하였다. 그럼 성립하죠. 설정 당시 건물이 있고 두 개가 동일인 소유라 니은은 정답. 디귿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토지 소유자와여 건축 중, 건축 중도 건물이 존재한 거죠. 그러면 설정 당시 건물이 있기 때문에 성립합니다. 리을 동일인 소유 토지와 건물이 가나요? 공동저당 나오면 철거되고 신축이 나온가 봐야 되죠.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축조 신축 나왔죠? 그럼 X입니다. 그래서 성립하는 게 2번 니은 디귿 두 개입니다. 그래서 366조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세요. 자, 2번 저당물 경매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경우 성립하는 법정지상권 설명 옳은 겁니다. 기억 지문 읽을 항상 끝에 보세요. 기억 끝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물었죠. 그러면 설정 당시 건물이 있는가? 자, 기억 토지의 저당 설정 당시 해당 토지의 일시 사용을 위한 가설 건축물 이건 임시로 설치한 건물이라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억 맞았습니다. 자, 니은도 법정지상권 성립하는가 물어봤어요. 토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했던 건물이 무효가입니다. 그럼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는데 미등기 무효가도 철거 맞갔기 때문에 성립합니다.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건축 중도 성립했어요. 하물며 다 지었는데 미등기 무효가 다 성립합니다. 이것도 법정지상권 성립하는가? 그럼 지상 건물이 없는 토지에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 그러면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는다 맞았습니다. 항상 설정 당시 건물이 있는가 없는가만 보면 됩니다. 3번 저당권 설명 옳은 거죠? 1번 전세권이나 지상권도 저당권 객지 될 수 있습니다. 4번 지문이 길어요. 항상 끝부분 확인. 끝부분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물어봤죠. 그러면 4번 건물 건축 개시 전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 그러면 설정 당시 건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성립하지 않는다 맞았습니다. 이렇게 항상 366조는 설정 당시 건물 있는가 없는가만 보세요. 4번 가백의 법정이상권도는 관습상 법정이상권 관법지가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그런 거죠. 을소유 토지에 을승낙 신축한 병소유 건물 그럼 토지는 을소유인데 건물은 병소유인데 갑이 매수했네요. 토지는 을소유 건물은 병이나 갑소유 동일인 소유인 적이 없죠. 그러니까 기억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정상권은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인 적이 있어야 돼요. 자, 니은은 아직 몰라도 됩니다. 이건 나중에 7, 8월 달 하시면 돼요. 자, 니은은 을소유 토지에 갑과 을이 건물을 공유. 이 건물 공유 나오면 법정이상권 무조건 성립한다고 나중에 7, 8월에 공부할 겁니다. 니은 몰라도 답 찾을 수 있어요. 디귿을 잘 보시면 디귿 눈에 띄는 단어 있나요? 갑이 을로부터 을소유 미등기 건물과 대지를 함께 매수 보시면 이렇게 함께 매수했어요. 그럼 토지와 건물을 함께 돈 주고 샀죠. 그럼 돈 주고 샀으니까 건물 철거되지 않습니다. 철거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 나오면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함께 매수, 함께 양수 또는 함께 매도, 함께 이렇게 나오면 성립하지 않아요. 더 이상 볼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강의 꼭 듣고 이 강의 보셔야 돼요. 정답은 니은입니다. 기억 디귿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니은 몰라도 답은 2번 나옵니다. 5번 지역권 옳은 겁니다. 1번 승일이 승역지는 일부 가능하죠. 승역지가 일부 가능합니다. 승일이 2번 요역지 주된 권리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 종된 권리도 등기 없이 따라갑니다. 3번 지역권 존속기간 연구만 설정할 수 있죠. 4번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권한 없이 점연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역권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물권적 반환 청구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번 요역지 공자 1인은 지분이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소멸하게 하지 못합니다. 지역권은 물권이고 물권이 소멸한 건 처분행위예요. 그럼 처분행위라 1인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6번 지역권 틀린 거죠. 1번 아까 승일이는 일부 가능하니까 요역지는 일필지 토지해야 되죠. 이번 요역지 지상권자도 용익권자라 지역권 사용할 수 있어요. 자신 용익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3번 공유자 1인이 지역권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 취득합니다. 4번 요역지 불법 점유자는 부할 필요 없죠. 그래서 지역권 시효 취득하지 못합니다. 5번 지문이 길면 항상 끝부분 확인. 끝부분에 손실 보상해야 되는가. 근데 앞부분에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면 손실은 보상해야 되죠. 남 토지를 다니기 때문에 손해보상 해줘야 됩니다. 유상이란 말이죠. 7번 지역권 틀린 겁니다. 이번 지역권 종된 권리는 요역지 주된 권리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번 지역권 계속되고 표현된 것이어야 시효취득 가능하죠. 표현돼야 됩니다. 3번 요역지 주된 권리 소유권이 이전되면 종된 권리도 따라가는 거죠. 4번 요역지 공자 1인은 지분에 관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어요. 지역권은 물권이고 물권을 소멸시키는 건 공유자 1인이 할 수 없습니다. 5번 공유자 1인이 지역권 취득할 때 다른 공유자도 취득합니다. 취득은 쉽게 인정해줍니다. 네, 8번입니다. 갑은 자신 X건물에 관해서 을과 전세금 1억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을명의로 전세권 등기했습니다. 틀린 겁니다. 1번 전세권 최장기간 10년이죠. 그래서 전세권 존속기간을 15년 정해도 최장기 10년 단축됩니다. 자, 2번 지문이 길망석 끝에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에 가름할 수 있죠. 즉 전세금은 꼭 현실적으로 수술할 필요 없고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은 이런 형태를 내워요. 자, 건물 전세권 나오고 3번처럼 제일 끝에 토지 사용권에 미친다 무조건 맞아요. 다시 건물에 전세권 나오면 전세권 나왔죠? 그러면 제일 끝에 토지 사용권 즉 지상권 토지 임차권에 미친다 무조건 맞습니다. 5번 전세권이 법정 나오면 등기 없이에요. 법정 갱신된 경우 을은 갱신에 관한 등기 없이 맞았어요. 등기 없이도 갑이든 누구 제3자평이든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5번 지문이기네요. 끝부분에 자, 무효로 추정되는가 물어봤어요. 5번 협의한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을 앞으로 전세권 등기가 있더라도 시작되기 전이더라도 등기관이었기 때문에 일단 유효로 추정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9번 건전한 단일법 이유 외워서요. 토지에 없고 건물 전세권에만 있는 게 최단기간 1년 법정갱신이에요. 법정갱신되면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서 둘 다 언제든지 소멸 청구할 수 있고 6개월 지나면 끝납니다. 이건 토지 없어요. 그럼 9번 토지 옳은 거죠. 1번 토지 전세권 처음 설정할 때 존속기간 최장기 10년이 있죠. 최단기간만 건물이만 있고 최장 10년은
토지금을 다 같이 있습니다. 이게 건전, 이게 토지에 없는 거예요. 2번 토지 전세권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 1년을 한다. 여기 최단기간 1년은 토지가 아니라 건물에만 있습니다. 3번 토지 전세권 설정은 갱신할 수 있으나 또 취장이 10년 넘지 못하죠. 이게 정답이네요. 4번 토지 전세권자에게 토지 임차인과 달리 지상물 매수 인정될 수 없다? 인정되죠. 토지 빌린 사람, 토지 임차인, 지상권자, 여기 토지 전세권자 다 지상물 매수 인정됩니다. 5번 지문이 길면 끝부분을 뭐라 했죠? 끝부분에 다시 전세권을 설정으로 본다. 누가 본다는 거죠? 법에서 본다죠. 이게 법정이신이죠. 다시 전세권을 설정으로 본다. 법에서 봐요. 법정이신은 아까 법 건물에만 있죠. 토지 틀렸죠. 건물에만 있습니다. 항상 객관식은 끝부분을 확인하면 중간은 안 읽어도 정답이 다 나옵니다. 문제 푸는 요령을 읽으셔야 돼요. 10번 전세권 옳은 겁니다. 목적물 인도는 요건이 아니죠. 전세금 지급이 요건입니다. 자, 2번은 건물 전세권 나왔죠. 아까 말씀드렸죠. 질 끝에 토지 사용권에 미친다. 무조건 맞아요. 그래서 건물 전세권 나오면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이나 토지 임차권에 미친다로 끝납니다. 3번 전세권 사용 수익권 등을 배제하지 않아야 되죠. 않고 채권 담보를 위해 전세권 설정하면 그건 허용됩니다. 전세권은 용의물권이라 사용 수익권 등을 배제하지 않아야 됩니다. 4번은 전세권자죠. 전세권자가 목적물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소설을 하죠. 그래서 전세권자가 해야 되니까 전세권자는 필요비 청구 못하는 겁니다. 원 건물 전세권이 법정 남은 등기 없이 등기야 틀렸죠. 등기 없이도 제3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입니다. 자, 유치권 인정 안 되는 게 보건복지금의 시행에서요. 보증금이고 권리금. 복은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라고 복 드린 겁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 부동물 매수 청구, 매매대금이에요. 매매대금이 외상대금이고 대표지역은 얘가 건축자재 대금, 매매대금입니다. 명의신탁, 명의신탁. 이들은 유치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런 유치권은 물상대에 없죠. 이번 유치권은 임의규정이라 폐지특약 유효입니다. 3번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채무자 이외에 제3자 소유물에 성립할 수 있어요. 4번 채무자가 유치물을 직접 점유하네요. 이건 채무자에게 물건을 돌려준 거라 제일 끝에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5번은 건축자재 나오고 매도 나왔네요. 아까 유치권 행사 안 되는 게 매매대금, 외상대금, 대표적인 예가 건축자재대금이죠. 건축자재 나왔네요. 매도 나왔죠. 제일 끝에 유치권 있다 틀렸죠. 이 보건복주 매신, 매매대금, 건축자재,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12번 유치권 성립을 위한 결론관계가 인정되는 거죠. 아까 보건복주 매신 빼면 되겠네요. 기업 권리금 틀려요. 니은 보증금 틀립니다. 애우니까 중간에 승표 하나도 다 보입니다. 기억 니은 틀려서 답이 3번 나옵니다. 디귿은 몰라도 돼요. 뭐 20년에 한 번 나온 거 몰라도 됩니다. 그냥 보건 빼니까 답이 3번 이렇게 푸는 겁니다. 13번 유치권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권리금 나오면 유치권 채권이 될 수 없죠? 성립하지 않습니다. 2번 유치권 행사는 피담보 채권 소멸시효와 별개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소멸시효 진행한다죠? 한다. 3번 공사대금 채권에 의해서 유치권 행사한 자가 스스로 유치물이 주택에 거주함에 사용하는 건 이거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 되는 거죠. 4번 지문이 길어요. 그럼 질 끝에 우선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가? 이게 우선 변제죠. 여러분 우선 변제는 경매에서만 나와요. 경매에서 돈 받는 순서가 우선 변제,
우선배당 같은 말입니다. 그럼 위쪽에서 유치권에 인정되지 않는 성질이 유치권에 우물이 없어요. 우물이 없다. 우가 우선 면제권이에요. 물이 물상대의. 다음 유치권에 의한 물권적 조언권 없습니다. 유치권은 우물이 없어요. 그래서 4번은 제일 끝에 우선하여 변제가 배당이 변제예요. 그럼 우선 변제권이 있다 틀렸잖아요. 이 바로 정답입니다. 예, 여보세요. 유치권에 우물이 없어요. 5번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령상 건물이 되지 못하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면 그 정착물에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유치권은 물권이고 물권의 객체는 독립한 물건이어야 돼요. 근데 이 정착물은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하네요. 그럼 아직 토지 부합물에 불과하고 독립한 물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도 못하죠. 지금 건물에 돈 들였죠. 토지는 아예 목적물이 다르네요. 토지에도 행사 못합니다. 정착물도 못하고 토지에도 못하게 됩니다. 14번 저당권 틀린 거죠. 지상권과 전세권은 저당권 개시될 수 있죠. 지역권 안 됩니다. 이번 저당권이 종된 권리고 그 담보한 척은 엄마, 저당권이 자식이죠. 엄마랑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죠. 아새끼만 집 나갈 수 없습니다. 3번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엄마죠. 엄마가 시완성 소멸하면 저당권 아새끼도 소멸하죠. 4번 저당권 요력은 종물에도 원칙 미칩니다. 5번 지문이 길어요. 그럼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는가? 누가? 제3취득자 맞았죠? 제3취득자는 경매에서 우선 상환이나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15번 저당권 요력이 미치는 목적물 범위 설명 틀린 겁니다. 이런 당사자는 설정계약 합의로 저당권 요력이 종물이 미치지 않게 정할 수 있죠. 저당권 요력이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는 규정이 임의 규정이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번 지문이 길면 끝에 물상대의 할 수 있는가 물어봤어요. 자 그럼 저당권 목적 토지가 법 이름 몰라도 되죠? 여기 협의취득 나왔죠. 협의취득이 매매죠. 매매 대금은 물상대의 못하죠. 매매나 임대차 차임은 물상대의 못하는 맞았습니다. 3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임차한 자가 그 토지의 소유하는 자 건물에 저당권 나와요. 건물에 저당권 나오면 끝에 이 토지 사용권에 미친다 무조건 맞아요. 그래서 전세권하고 똑같아요. 아까 건물 전세권 나오고 여기처럼 건물 저당권 나오면 제일 끝에 토지 사용권에 미친다 무조건 맞습니다. 그래서 토지 임차권이나 지상권에 미친다 맞아요. 4번 저당 목적물 변형물인 금전에 대해서 이미 제3자가 압류했네요. 그래서 저당권자는 물상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압류는 저당권자가 해도 되고 제3자가 해도 되죠. 누구나 해도 됩니다. 5번은 질 끝에 차임 채권에 미치는가? 과실이죠. 과실에 원래 안 미쳐요. 근데 압류 후만 미치죠. 그래서 차임 채권 나오면 앞에 압류 2천인가 후인가 확인하면 됩니다. 후기 때문에 미치는 거죠. 항상 객관식 문제 푸는 연습 잘하세요. 자, 민법 핵심 테마 특강, 시선 집중 특강은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 2차 중개사법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도 오른쪽 영상 클릭하시면 전 과정을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